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제주를 찾는 해양 레저객들도 차츰 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수중공원이 있는 제주 바다목장이 다이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경면 앞바다에 3년 전 조성된 제주 바다목장.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제일 먼저 조각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해조류로 뒤덮인 도라르방은 마치 오랜 시간 제주 바다를 지킨 듯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쌍둥이 해마와 모자상은 사라진 고대 도시를 연상시킵니다. 다이버들이 먹을 것을 내놓자 여기저기서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구름다리에는 해초가 뿌리를 내렸고 솔배간팽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중에 조각상도 있고 난파선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다이브 리조트랑은 차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제주 바다목장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배. 어패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2천여 개의 인공어초와 제주를 상징하는 조각상 100여 점으로 채워졌습니다. 최근 다이버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제주의 새로운 다이빙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작년 300여 명에 불과했던 체험객은 1년 새 30배 넘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다시 재방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해외 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하지만 비용 문제로 정부와 제주도가 관리를 떠넘기면서 해상낚시터와 원담 체험장은 2년째 운영이 중단돼 반쪽짜리 바다목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제주 북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제주시 이호동과 애월읍 등 제주 북서부 해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대규모로 밀려들면서 주민과 행정당국이 수거에 나섰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 연안에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은 1000여 톤으로 봄철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괭생이 모자반이 해류를 타고 제주 연안과 서남 해안 등지에 유입돼 각종 조업 등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라산에는 철쭉이 만개해 연분홍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봄꽃의 향연과 함께하는 등반대회도 열려 어제 하루 5천여 명이 한라산 산행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실록이 넘실거리는 한라산. 초록바탕에 분홍빛 술을 놓은 듯 능선을 따라 만개한 철쭉이 장관을 이룹니다. 화려한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철쭉은 고된 산행에 지친 등반객들을 환하게 반깁니다. 这边的风景很好，大家来了也可以看一下这边的，可以体会一下上面这样的风景。到这上面的空气很好，很舒服。 신비한 자태를 드러낸 백록담 아래 일렁이는 분홍빛 물결을 그냥 지나쳐 보낼 수는 없는 법. 잠시 걸음을 멈춘 등반객들이 한라산의 비경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온천지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또 한라산에 이렇게 철쭉제를 맞이해가요 올라게 됐는데 즐겁고. 봄꽃의 향연 속에 등산대회도 열려 등반객 5천여 명이 몰렸고 한라산 어리목광장에서는 철쭉제가 열려 올 한해 산악인들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철쭉꽃 개화에 때맞추어 진정한 화학과 안녕을 기원하며 당신께 큰 절을 올립니다.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 고지대에서 자라는 산철쭉.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한라산 철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3년간 천미천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지방하천 정비 신규 사업 대상으로 천미천이 결정됨에 따라 265억 원을 들여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정비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보상협의와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천미천은 총 길이가 25km에 달하는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집중호우 때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 방안은 없을까? 요즘 모든 지역의 고심거리인데요. 이 두 가지 난제를 함께 풀어낼 방법으로 순천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수 MBC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 건물이 늘어가는 옛 도심 쇼핑가. 상호도 간판도 톡톡 튀는 현대식 상가가 눈길을 끕니다. 고객이 스스로 디자인하는 셀프 디자인 의류점과 로컬 푸드 다이어트 식당 등 그야말로 신세대 취향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독특한 사업 아이템으로 공모에 선정된 젊은 사업주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근 문을 연 청년 챌린지샵입니다. 다르게 특별하게 또 만들어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이제 의류 부자재들을 통해서 셀프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던 중심 상권이었지만 최근 들어 신도심 이탈과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져 온 곳. 신선한 사업 아이디어에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해 일자리도 늘리고 거리도 살리는 시책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도시 재생은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이 종합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재생 차원에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건물주들도 5년간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어 청년 창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상가가 살아나면 임대료가 다시 오르고 업주가 내몰리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겠다. 청년이니까 난 너희들의 꿈을 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신 거죠. 순천시는 앞으로 금융지원 시책도 적극 연계해서 젊은 상가,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를 옛 도심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열차 길이가 무려 1.2k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화물 열차가 시험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길이만큼 수송량도 2배 이상 늘어나 물류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역을 출발한 화물열차가 김해 진례역으로 들어옵니다. 총 길이가 무려 1.2k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화물열차입니다. 기존 화물열차보다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안전한 제동을 위해 기관차 2대가 열차의 맨 앞과 뒤에 연결됐는데 앞 기관차에 있는 기관사가 뒤에 있는 기관차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대 열차 운행의 핵심 기술인 분산 중년 무선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기관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길어진 길이만큼 수송량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화물열차는 33량까지 연결했지만 이제 80량까지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송량이 기존보다 2.4배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물류 비용은 줄고 수송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기존 열차에 비해서 이제 한 번에 많은 화물을 수송하기 때문에 수송률 전체가 좋아지고 코스트가 한 4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거다. 무선으로 차량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무선 제어 2판 시스템을 도입하고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는 2단 적재 화차를 개발해 수송 효율도 높였습니다. 최장 길이의 화물 열차는 빠르면 올해 안에 상용화될 예정이며 코레일 측은 여객 열차도 길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상쾌한 월요일 출근길 아침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북동부와 산간 지역으로는 평년보다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한 만큼 장시간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해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6도에서 1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도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면서 장거리 차량 운행에 큰 지장 없겠고요. 오늘 섬적의 기온 23도 내외로 평년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인천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이지만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조금 덥겠고요. 이번 주 별다른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귀포시 남원 위미리의 펜션에서 화목보일러용으로 쌓아뒀던 목재 더미에서 불이 나 목재와 주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과수원 인근에 주차 중이던 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올해 2분기 정책협의회가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의 제주공약 5개 분야 18개 과제의 실천 전략과 소요 예산 등을 분석해 정부 세부 실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또 다음 달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제주 현안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공조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문 모니터 요원이 민원인을 가장한 질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인 보완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부서로 조사 결과를 통보해 근무 평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늘었습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재해보험에 가입한 감귤 농가는 1,010여 농가로 지난해보다 35배 증가했고 원예 시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건수도 830여 건으로 5배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농가 인식이 개선된 데다 제주도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농가 자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월동 채소 수급 조절을 위해 관측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특화 농산물 생산과 유통 조례에 따라 오는 9월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마늘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월동 채소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관측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측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품질 규격 설정과 출하 조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